네, 마켓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코스피가 0.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상승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0.8%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말씀드린 대로 0.6%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기준은 이어지겠지만 매수 강도는 좀 약화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에 좀 중심점을 두고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 외국인들 그래도 견조하게 우리 시장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장 초반에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빠른 손바뀜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500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작았는데 오늘 오히려 상승폭이 더 큽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이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좀 살펴보니까요. 0.9% 내리면서 112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원 50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종목별, 업종별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0.6% 업종지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은행주와 금융주가 히어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업종이 1.7% 오르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이 3.2%, 부산은행이 1.7%, 제주와 외환은행이 각각 0.7에서 0.9%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좋은 흐름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상한가 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한라건설, 성지건설이 4에서 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기업, 태영건설, 계룡건설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건설 역시 2.3%에서 2.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 대비 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오늘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2% 오르고 있고요. 업종별 종목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G케미칼이 3.6%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PNC가 4.5%, 금호타이어가 4.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화학업종 살펴봤고요. 증권업종 흐름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지금 500선을 향해 다다르고 있고요. 다시금 코스피 쪽도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2.4%, 그리고 현대증권이 1.6%, 키움증권이 1.5% 상승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내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KB금융까지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하나금융지주도 1.9% 오르고 있고요. 동양증권증권 1.8%. 일단은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장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이 업종지수가 2.7%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포스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이 때문에 장중에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4%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동양강철도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낙폭이 과다합니다. 2.2%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여기에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2.5% 급락하고 있고요. 동국제광이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장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더 살펴봐야 되겠죠.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분 좋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제 하락폭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속담에 보면은 썩어도 준치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내일로 다가오고 있는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 금리 결정 여부. 역시 이번 만기일과 금통위는 3회 배수의 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아닌 단순히 지수 옵션 시장의 만기만 이루어지는 그런 달이죠, 10월 달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 초반에 어떤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막상 어제장에서 20포인트가 넘는 급락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 우려감에 이어서 이제는 어제 포스코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업체인 포스코의 실적 악화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견고한 저점 매수에 힘입어서 소폭
강보합세로 마감했다는 인식이 오히려 국내 시장에 어제의 하락폭을 한 절반 정도 만회하면서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그래서 1879포인트로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 이제 갭상승 출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좌불안석인 모래성을 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겁니다. 물론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금통위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장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하지만 기조 자체는 상승 트렌드 기조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T나 철강 업종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네네. 그렇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현재와 과거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나 미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반도체나 철강 업종이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고 이미 발표가 됐고요. 4, 4분기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4, 4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고 내년부터 좋아질 것이다. 또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니다. 올해는 여전히 약세 국면을 지속하고 내년 초과돼야지만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사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길게 봐야 6개월 이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주가는 마지막 지금 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군다나 하락할 때 지금 쫓아가면서 매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략을 드린 바와 같이 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러면 네. 내년부터 좋아진다면 4, 4분기가 11월을 축으로 해서 저점을 찍을 거라고 써놓고 내년 초가 돼야지 실적이 회복된다면 내년 연초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 기간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무님.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삼성전자와 포스코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네네, 공교롭게도 포스코가 실적이 좋지 않았고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들 종목들 매수 관점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함에서 약한 종목,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집중 배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포트폴리오 구성상 일부 선도하는 종목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다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새롭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의 분할 매수 전략도 가능할 것이고 또 투자 성향에 따라 시장을 민감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닥을 찍는 저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베팅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 모든 사람이 안 좋다고 할 때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안 좋다고 할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나. 왜냐하면 어차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적고 땅덩어리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야 네.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산업이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와 석유화학, 조선들은 굉장히 강세지만 반대로 반도체와 철강들은 약하거든요. 그러면 네. 언젠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수익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서두에 이들 상대적으로 지수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빠지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시는 철강과 반도체 업종에 한번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지난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가. 참 어떤 분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업으로 본다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는 기업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은 안 좋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장도 아직 경제 지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중에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상승 트렌드의 기조는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장에서도 아래꼬리를 길게 들주는 양봉의 모습이죠.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세를 끝났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낙폭을 감안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오늘 10포인트 이상 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그죠? 과열권 진입 연속 상승했다는 논란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추세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격언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골프를 여러분 요즘 대중화가 많이 해서 골프 치시는 분이 많은데, 골프를 칠 때도 그냥 필드에 나가서, 그쵸? 야전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보다는 골프를 배우기 전에 먼저 책을 사서 책을 한번 읽어보셔서 이론으로 무장한 다음에 연습에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패턴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주식투자 격언에도 정부의 시책에 반하지 마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주가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오바마 정부가 어차피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미국 시장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한동안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다음은 유럽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증시 한번 보죠. 자, 왜 자꾸 제가 유럽 증시를 시간이 날 때마다 언급해 드리냐면은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상반기 그리고 지난달 계속해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큰 불안 요인이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경제입니다. 근데 이 유럽 경제가 최악의 상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벗어날 것이다, 이런 논란 속에 전 세계 금융시장, 경제계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유럽 증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의 성격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면서 지난 월초였죠? 지난 월초에 그 국경절로 인해서 일주일간 중국 시장이 휴장을 하면서 다시 열릴 때 오히려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중국 시장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날이 그렇죠? 국경주 휴일이 들어가기 바로 전날 9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쉬고 나서 3일 연속 급등입니다. 오늘은 아직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열릴 텐데요.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목을 받을지언정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중국 시장의 강한 상승 탄력도가 전 세계 시장의 주가 하락을 저지시켜주는 하방경 직성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급등했지만 좀 길게 보시면은요, 다른 증시가 상승할 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대표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증시도 그 다음 매물벽대로 놓여져 있는 포인트가 3,000포인트 이상입니다. 네. 그럼 충분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렇듯 해외 증시는 여전히 우호적인 모습으로 내비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어차피 한 번은 조정을 받기를 사실 저도 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어제장에서 예상보다 큰 폭에 20포인트가 넘는 장중에 30포인트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다 결국은 21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자, 이제 지지선에 근접했죠. 1850에서 1870포인트 라인이 1차 지지선 라인입니다. 자, 지지선 라인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이제 지지선 라인 근접했는데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했다가 19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꺾인다면 이게 쌍봉으로 꺾입니다. 그럼 요때는 한번 이익 실현 타임을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은 아니죠. 만약에 1900포인트를 이번 반등에 돌파를 해준다. 돌파하고 나서 쉰다. 장중 고점이 지난 10월 11일 날 찍었던 1909포인트거든요. 장중 고점이. 그러면 네. 1909포인트를 반등해서 돌파한다. 그럼 이건 다시 또 가는 겁니다. 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의 탄력도를 감안하면서 그때 매도 타임을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지금장 조정은 오히려 매수로 접근해도 좋겠고, 내일 옵션 만기와 금토기를 앞둔 시점에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장중에 흔들어댈 것입니다만 그 흔들림에 동요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지금의 흔들림은 그렇죠, 조금만 네. 긴 안목에서 본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자, 그러면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속내를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전일입니다. 자, 금일장에서도 보면은요, 금일장 네.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1위가 현대차, 삼성 SDI, 하이닉스, 삼성테크인, LG화학, KB금융입니다. 혼재돼 있죠. 실적이 좋다고 예상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낙폭 과대됐던 IT,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금융, 석유, 화학업체, 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데 특징은 업종 대표주로 오늘도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전 입장에서 한번 보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급락하고 있는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188억 원. 네. 호텔 신라를 166억 원. LG전자, KTNG, GS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좀 쉬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포스코, 호텔신라, LG전자, KTNG, GS를 보면 대부분 낙폭 과대된 업종 대표주를 매수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짝에서도 포스코가 2만 원 빠지면서 5만 원, 50만 원이 결국 붕괴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제 짝에서 그러면 과연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급락을 어느 정도 실적 악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매수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그들은 어차피 하루 이틀 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꾸준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어제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래도 매수 상위를 보면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네. KB금융을 426억 원 매수했고요. 삼성물산, 우리금융,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를 매수하는. 자, 역시 자동차 관련주와 조선 관련주, 금융주가 복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주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은행주의 매수는 이런 차원에서 매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이미 가격적으로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크다. 네. 더군다나 내일 금통위에서 예상은 동결로 예상하지만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네. 은행주들이 최대의 수혜자라는 인식 속에 매수세가 어제 오늘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죠.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가격대다 하는 인식이 은행주의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은 전 일장에서 외국인은 다음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SFA, 국순당, 포스코 캠텍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테크노 세미캠을 필두로 해서 인포피아, 한국정밀기계, 휴맥스, BHI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한번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예, 다음을 140억 원 외국인이 매수한 것 이외에는 다 10억 원대에 불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네. 여전히 어제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그렇죠. 종합지수와 연동된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위주로 집중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일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정리해 본다면 전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국내 시장의 추가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열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네. 국내 시장이 어제장의 모습으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에서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수급적인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한번 저희가 추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부분 지켜볼까요? 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지난 월요일장에서 너무 고가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니까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네. 고가주는 자금 규모상 어렵다. 그래서 좀 싼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해달라 해서 오늘은 비교적 중가주로 할 수 있는 5만 원대 가격대 놓여지는 한 종목하고 네. 그리고 만 원대에 있는 종목 한 종목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는 은행주의 대표주자 KB금융입니다. 네. 왜 제가 KB금융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주 중에서 가장 엉덩이가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KB금융이 움직인다는 것은 은행 업종 자체가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은행 업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B금융을 적정 매수 가격대로 보고 있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은행주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자, KB금융 국내 대표 금융 지주회사죠. 자, 이 사실 KB금융도 지금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상반기는 PF 대출 관련해서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이게 또 명퇴 때문에 좀 여의도에서 제가 저희 사무실이 여의도인데 네. 저희 길 건너편이 KB금융이 있습니다. 네. 거기 또 1000명을 채워놓고 하면서 역시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역시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이런 고통이 오히려 지금 터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일단락된다면 내년부터는 이 KB금융도 큰 폭의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되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보면 52,000원에서 53,000원대가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보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자, 케미금융도, 그죠. 요걸 조금만 길게 한번 해보드릴게요. 네. 조금만 길게 보면 좀 이해하시기 더 편해요. 예. 이렇게 좀 조금 길게 보면, 예, 장기간에 걸친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충분히 받은. 그게 더군다나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자, 52,000에서 53,000원대가 직전 고점대 물량대입니다. 이것이 네. 지난 연초부터 계속됐던 물량대거든요. 근데 이 물량을 지금 거뜬히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장에서. 어제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1차 매집이 완료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장중 눌림목을 이용한 적정 매고수 가격대는 53,000원 이하권대에서 한번 노려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좀 싼 종목 중에서도 한번 선정해봤는데, 자, 두 번째 매수 관심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자, 올해 이 SK그룹의 그 탄력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고, 네. 이 기업들의 그 이합집산, 기업에서 이쪽 부분을 빼고 또 이 순환 출자가 해소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네트워크스는 SK그룹의 유통 및 에너지 개발로 사업 다각화를 한 유통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단순 유통에서 에너지 개발, 특히 브라질 광산 기업 인수 등을 포함해서 이 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가 11,500원대인데요.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아주 견고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적정 매수 가격대는 11,500원대로 봅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1차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찬스가 되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요 라인이 11,500원이거든요. 11,500원대. 이 종목은 밑에 아래 하단에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유입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11,500원을 전환 시점에서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SK네트워크스와 KB금융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그 글로벌 IT 기업 인텔의 3,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국내 대부분의 IT 기업들의 주가도 강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 대부분의 IT 기업이 상승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어제 장 종료 후 예상보다 부진했던 올 3,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는 장 초반부터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다수의 국내외 증권사들도 앞다퉈 포스코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포스코 쪽을 비롯해서 철강, 금속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하향 추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들이 집중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 한번 저희가 조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 글로벌 환율 문제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은 오늘 어제 증시 하락은 중국이 G20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환율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급 준비율을 높임에 따라 시장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이 적정 수준에서만 끝난다면 이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며 향후 외국인 매수세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원달러 환율 반등이나 중국의 지준율 인상은 국내 증시의 단기 악재로 끝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IT 업종 등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추세도 새로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환율 전쟁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마찰이라며 신흥국들의 자본 통제에 대한 우려는 강력한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환율 문제가 기존의 상승 추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조정 분위기는 단기적인 하락에서 끝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사들의 시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장이 개장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봤던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대제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철강업종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대제철을 한번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는데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 넘게 밀리고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제철에 대해서 향후 실적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가로 11만 9,500원을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3%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11만 6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손절가로는 11만 5천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해서 잘 살펴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4종목을 저희가 살펴보기로 했죠. 이 두산인프라코를 비롯해서 4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두산인프라코부터 좀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산인프라코가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성장성이 부각된다라는 평가죠. 밥캣도 좀 최근 들어서 유동성 위기에서 많이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재무적 리스크도 많이 덜었다는 평가입니다. 두산인프라코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락 전환됐습니다. 장중에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3% 내리면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매수 가격으로는 25,000원 이하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25,000원 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 매수에 가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비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향후 실적 역시나 개선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저희가 매수를 언제 할까요? 한번 여쭤봤더니 좀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위에 놓여있는 그런 가격대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한 그런 매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글로비스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글로비스가 오늘 소폭이 오르면서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그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도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었죠. 국내외에서 물류수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의 실적 또한 또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매수 가격으로는 15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한 4,000원 정도 오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손절가로는 13만 5천 원, 목표가로는 17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 금통위 회의에서 과연 금리가 인상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보험업종 쪽으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주가 오늘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구체적으로 내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지금 현재 가격은 10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11만 4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로 10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매수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동부화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화재 하면은 또 자동차 보험 쪽도 한번 저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초가 지금 내리면서 시초가는 일단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 또 내리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접근해 볼만한 가격대에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기술적 분석도 한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화재 0.8% 내리면서 현재는 36,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로는 35,7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보험료 인상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손절가 35,700원 선을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로는 39,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전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항상 같이 하고 있죠.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낙폭을 보여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전기업종 쪽으로 매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어제는 좀 낙폭이 조금 있었지만은 네. 오늘은 또 전기 전자 업종 쪽에 조금 매수세가 좀 붙고 있고요. 이 매수세가 제가 보기에는 반발 매수 심리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어떠한 심리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들어오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들어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어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씩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장도 조정장이지만 이렇게 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만 된다면 한 번쯤 참여해보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저희가 전화 연결 빨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전화가 밀려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삼성 전기를 30% 하고요. 네, 삼성전기요. 예, 삼성생명은 아까 했으니까 네. 삼성 전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요. 네,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14만 1,000원요. 14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초반에 매수를 좀 하셨네요. 아니요, 그 전에 네네. 매수가 5월달에 매수를 하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네네. 올라갔는데 내가 차익 실현할까 하다가 자꾸 방송에서 조금 더 있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네. 뭐 삼성전기 재고 쌓여갖고 어떻게 갑자기 빠지면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팔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좀 재매수해가지고 좀 오래 들고 가면은 네. 좀 괜찮을까 하고 지금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내년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제가. 네. 너무 많이- 내년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조금 더 사도 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네. 좀 추가적인 물량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네. 전문가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30% 보유하고 계시는데 14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뭐 14만 원대 매수를 하셔서 지금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네네. 삼성전기는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14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결국은 종목을 하락을 했고 네. 또 며칠 전에 계속적인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약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흐름은 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재매수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 좀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30% 비중이 많기 때문에 14만 원대 같으면은 조금 어떤 탄력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는 조금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하지 마시고 좀 그렇죠. 대기를 하시면서 네. 그리고 오늘은 약 반등이 일어나지만은 삼성전기의 최근 흐름에 보면은 한 3일 반등 이후에 조정 그리고 4, 5일 반등 이후에 6, 7일 조정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당분간은 지금 재진입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듯합니다. 그래서 네. 14만 원대인데요. 14만 원대까지는 물론 뭐 내년까지 가면은 올라온다고 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도 올라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 전자 업종이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고 강세 띠는 날에 들어가서 물론 뭐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한다고는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조정은 또 불가피하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 반등이 일어나고 지금도 크게 반등이 올라오는 건 아니다. 실적 개선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며칠째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멈춰지는 시점 쉽게 말하면은 기관들은 어제 많이 물량이 안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연 8거리일째 물량이 나오다가 오늘은 아침에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기관들이 물량이 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온다면은 세게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지금은 얼마 전에 어제는 좀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밑거를 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반등의 힘을 보고 한번 더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반등이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참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러면은 내년 초까지 갖고 가면은 괜찮을까요?
네, 전망은 일단 밝다고 말씀을 네, 지금 해주셨는데. 전기 전자업종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내년까지는 충분히요. 예, 이 종목이 다른 종목 사실은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금 매수 관점에서도 만약에 이 종목이 없다면은 오늘 내일 정도에서 또 매수를 일부 그러니까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 지금 30% 가지고 계시니까 30%는 좀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좀 기다리시면서 내년까지 기다리시면은 뭐 내년 제가 보기에는 올 12월 되면은 한 1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또 연락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비중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정밀학, 삼성정밀화학 가지고 계시고요. 예, 63,000원에 비중 20%요. 63,000원에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 아는 지인 소개로 괜찮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계속 받아가지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 전망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그런 점이, 목표가하고 그런 점이 좀 궁금하는데요. 네. 많은 지인분 소개로 좀 매수를 하셨다 그러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죠? 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되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예, 그리고 한국 카본도 있는데요. 네, 먼저 삼성정밀화학 보고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 네, 뭐 삼성정밀화학은 화학 부분에서는 지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에 어떤 따라서 좀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전자 재료 쪽에서 조금 어떤 수익을 못 내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러면서 보면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어제 밑거리 오늘 약 반등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지금 만약에 뭐 지지선이 나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약에 6만 원 선만 지지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니까 네. 한 10% 정도 더 담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삼성정밀학은 지금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밑에서 좀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6만 선 지지만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또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반등 지금 물론 많이 좀 떨어졌지만은 앞으로 또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목표가는요.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67,000원 정도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고 좀 더 길게 조금 더 위로 본다면은 한 7만 원 선까지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 쪽은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게 나을까요? 지금 손절가는 지금 63,000원 같으면은 아직까지 손절가는 뭐 제시를 하지 않고 물론 뭐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122등 평선까지 이탈했지만은 네네. 지금 이 종목에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종목이 또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잘 보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충분히 됐나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국 카본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예,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6,500원에 그것도 비중 20%거든요. 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요. 예.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오늘 좀 꽤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를 좀 하셨나 봐요. 그건 한 4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되셨고 예. 궁금한 점 어떤 점입니까? 그거에 지금 조선 업종이 화학 아니어도 약간 좀 오르고 괜찮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안 오르고 계속 그 바닥권을 헤매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앞으로 이거 좀 기자 쪽이 올릴 수 있나 아니면은 손절해서 종목을 갈아타야 되나 지금 그거이 궁금하거든요. 네. 손실이 그다지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걱정을 예. 좀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전략 잘 짜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한국카본 지금 차트를 제가 살짝 봤는데 지금 적세금붕 3개 뜨고 또 다시 또 오르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한국 카본 지금 이제 일본 카본이 네. 장내 매도를 좀 하는 바람에 조금 지분을 매도하는 바람에 조금 하락했었죠. 그렇지만은 오늘 괜찮고 근데 사실은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 파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21이등 평균선을 이탈했지만은 오늘은 바로 올라타면서 추세는 괜찮다. 사실은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시는 가격대가 6,500원대인데요. 바로 밑에 때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6,750원 돌파하면은 7,000원 돌파할 수 있거든요. 7,000원까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목표가는 좀 짧게 잡으셔가지고 7,38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7,830원까지 잡으시면서 매매하시고 손절가를 든다면 6,000원 선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짧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카본까지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답변이 참 잘 됐나 보네요.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셀트리온. 셀트리온 매수로 하셨고요. 비중 얼마나 되시죠? 100%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 예, 가격은 어느 정도 되시고요? 매수가가 21,600원. 2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예. 네, 셀트리온을 2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0%를 가지고 계신다. 지금 오늘 가격과 예.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권이네요. 예, 예. 네, 수익은 있으신데 이 100% 보유하고 계시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중 조절까지 좀 해드리고요. 목표가가 예. 궁금하신 거죠? 예, 목표가하고 언제쯤 이걸 지금 네네. 반등이 아니면은 이걸 좀 정리해야 되는 거지. 네. 지금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은 많이 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중간중간에 매도를 좀 하기는 했는데, 예.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잘 따져드리고, 비중 조절까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는 생장 어제는 뭐 독일 회사하고 공급 계약했다고 네네. 뜨더라고 공시인가 뭐. 네. 공시 내용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유럽 회사가 어제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위탁 청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아주 뭐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얼마 전에 23,650원 고점을 찍었거든요. 고점 찍고 바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봉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실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주체들이 어떠한 쉽게 말하면 종목들을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두고 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전일도 양매도. 그러니까 양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좀 수익 나셨으니까 지금 한 50% 정도 바로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네. 바로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는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 네. 신고가에서 밀린다면 반드시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조금 비중 축소를 의미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은 지금 셀트리온 목표가는 좀 더 상향적으로 잡기보다는 조금 더 전고점이 돌파하냐 안 하냐 쉽게 말하면 23,650원 돌파하면은 28,000원까지 보고 가시는데 네. 지금 좀 비중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23,650원 돌파하면 28,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물량이 100%인데 100%도 절반 줄여서 50%면 그 50%도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50%가 많게 보지만은 일단은 수익이 나셨으니까 네네. 50% 줄여주시고 50%는 나머지 50%는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만약에 손절가보다는 사실은 어떤 22,300원 이탈하면은 바로 거기서는 나머지 물량을 다 줄여주시는 네.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물량 전량을요? 네, 전량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됐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22,300원이 그 정도 되면은 다 손절 가라.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당장 현재가에서 절반 정도 줄여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50% 물량은 22,300원이 지지가 되면은 가지고 가시되 이 선을 예.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골똘히 생각을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 될 듯 싶은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기 하나투어구 대한항공 두 가지인데. 저희가 한 종목을 딱 봐드릴 수 있는데, 한 종목 말씀해 주시죠.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요. 예. 네, 매수 가격과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 가격이요? 네네. 83,300원. 83,300원에 매수하셨고,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50%. 50% 가지고 계시고요. 네. 손실이 좀 있으셔서 걱정이 있으시겠어요? 예, 예, 예. 맞아요. 네. 저희가 그 부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한항공 8만 원대에 매수하셨네요. 8만 300원에 매수하셨고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대한항공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전문가분들께서도 이 강조를 해주시는 네. 업종 자체가 이 항공업종 쪽으로도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대한항공. 네. 사실 뭐 최근 그 항공주는 사실 어떤 차트 흐름은 주가는 별로 안 좋지만 사실 실적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조금 반등세가 있었는데 대한항공은 그 반면에 조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7만 원대에 꼬리를 달았지만은 7만 원대 지지가 거의 확인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8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은 8만 원대 한 달 흐르면서 보면은 8만 원 돌파를 못했거든요. 7만 9천 원대에서 밀렸습니다. 쌍봉에서. 그래서 이 종목 일단은 7만 9천 원 돌파하면은 매수가까지 보고 매수가 돌파하면은 일단 8만 5천 원까지 보시면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손절가는 7만 원 선 이탈하면은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7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라. 대한항공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다음카페 주식 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0.5%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각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강업종 쪽으로 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나란히 3.7%씩 하락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전기전자업종 쪽으로는 매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3% 넘게 현재 오르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후 2시 라스 성공 전략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